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21장입니다. 21장 교류회로와 전자기파입니다. 자, 21장도 이 두 가지 영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류회로하고 전자기파에 관한 내용이 이제 합쳐져 있어서 좀 분량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교류회로에서 저항이나 커패시터, 축전기, 또 인덕터, 유도기, 코일이죠. 이런 세 가지 회로 요소가 교류에서 이제 세 가지 회로에서 교류 전류가 흘러갈 때 회로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전류하고 전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런 세 가지가 모두 다 그 직렬로 연결된 RLC 직렬 교류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에서의 전력하고 교류이기 때문에 나오는 공명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교류이니까 가능한 또 변압기, 이 전압을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하고 변화시켜주는 변압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류 회로에 관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서 맥스웰이 예측한 맥스웰 방정식을 기초로 예측한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헤르츠의 실험,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전자기파가 발생되는 과정을 자세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특성이나 스펙트럼에 관해서, 그 다음에 전자기파에 대한 그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1장 1절에서 교류 회로에서 저항기를 생각을 할 건데요. 요 회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항에 저항기가 있고 저항기에 교류 회로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교류라는 것은 뭐냐면 전류가 방향이 왔다 갔다 바뀌는 그런 전류를 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직류는 전류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직류이죠. 근데 흔히 직류를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RC 회로나 RL 회로를 봤을 때 이 전류가 그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증가하는 이런 모양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 크기는 변할 수 있는데 방향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직류가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교류는 이 방향이 변해야 됩니다. 그럼 방향이 변하려면 당연히 크기가 일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변하고 거의 이제 일정한 값을 갖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직류를 얘기할 때는 일정한 크기의 전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건데, 교류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간단하게 변하는 교류 전원이 또는 전류가 바로 이와 같이 사인 곡선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발전기, 이 자석 속에서 코일을 집어넣고 뺑뺑 돌리면 거기에 이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규칙적으로 돌릴 때 이렇게 그 사인 곡선형으로 교류 기전력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교류 전원의 형태는 사인의 2파이 F라는 이 진동수로 변하는 그런 사인 곡선형 전압을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최대값이 델타 V 맥시멈의 값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원이 저항에 연결이 되면 얘 때문에 여기 전류가 흐를 건데 그 전류 방향도 왔다 갔다 바뀌는 교류 전류가 흐를 건데, 이때 얘가 이제 이 바뀌는, 그래서 이게 이제 교류 전원은 이 사인 곡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기호도 이런 파형 기호를 씁니다. 사인 곡선형 기호처럼.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여기 흐르는 전류도 바뀌겠죠. 그래서 바뀌는 그런 전류하고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소문자로 쓴 값들은 다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값들을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교류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 그에 비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한 거 있죠. 대문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정해지면 안 변하는 상수 값들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폭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상수 값들을 우리가 찾아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행히 저항기의 경우는 V는 IR, 델타 V는 IR의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이것이 전류가 변해도 그 변하는 전류의 저항을 곱한 것이 바로 항상 전압 강화의 크기다.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최대일 때 전압도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나 전압이 이제 이런 사인 곡선형으로 바뀔 건데, 그때 얘가 최대일 때 얘도 최대고 또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시에 최대 최소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위상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인의 경우에는 각도가 등장하는데 이 각도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이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거지만 저 뒤에서 배우는 앞에서 배웠었네요. 이게 파동에 대해서는 시간하고 공간에 대해서 이게 다 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위상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위상하면 각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 경우에도 동시에 최대니까 얘가 90도일 때 전류도 90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전류가 90일 때 전압도 90이 되고 그래서 위상이 항상 같다 하는 성질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회로처럼 만약에 전압이 교류 전압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교류 전압이랑 요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사인 2파이 ft 형태로 변하는 전압이 걸린 거고 그때 이제 최대값이 있는 건데 이 경우에 이 저항을 지나는 전류도 똑같은 사인 2파이 ft로 변하고 이제 다른 점은 이 최대값만 달라진다 하는 거겠죠. 근데 물론 당연히 이 최대값도 매 순간 이게 같다 그러면 최대값 길이도 똑같이 그 맥시멈 값이 전류 맥시멈에다가 저항 R을 곱한 거랑 같은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이 전압이 이런 식으로 전압이 변할 때 변하는 양 소문자죠. 그럴 때 진폭은 대문자 값으로 진폭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 요 범위 안에서 변하는데 그때 전류도 같은 주기로 같은 모양으로 변한다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전류의 진폭을 상수 I 맥시멈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잘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축전기나 코일의 경우는 이 그래프가 좀 달라지는데 그때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